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6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예, 자, 트럼프의 압승, 예,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압승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상원과 하원도 완전 장악했다. 이미 하원은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화당이 이번에 이제 일부 이루어지고 있죠. 매년 선거를 하기 때문에 뭐 주지사, 하원, 상원 의원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싹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뭐 3분의 1씩 몇 분의 1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우세를 거머쥐었다. 즉 트럼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압승한, 그래서 압승이라는 말은 더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주별로 선거인단이 있어서 선거인단 수를 더 많이 확보하면 이기는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 투표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한 투표, 즉 미국에서는 파퓰라 보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겼어요. 즉 한국식으로 투표를 했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힘이 생겼어요. 예, 이거 보기 드문 경우예요. 미국이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이런 강력한 힘이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전에 그가 집권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트럼프의 수락 연설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당선 확정 연설, 지금 대무사진에서 보시는 그거거든요. 거기서 한 25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꼼꼼히 다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강한 팀을 구성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강한 팀을. 자, 거기다가 엄청난 권력이 그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강한 팀이다. 딥스테이트든지 그게 군산 복합체든지 미국은 이게 이제 트럼프의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개혁을 하겠다, 뭐 뜯어 고치겠다 이런 말은 사실은 살벌한 말은 없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예, 당장 뭐 내일부터 발동이 걸릴 것 같은 분위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의 선거를 불인정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정도에서 해리스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좀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여기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힘이 컸다. 그리고 이미 한두 달 전에 딥스테이트이 방향전환을 꽤 했다. 예. 자, 앞으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것인데 큰 분기점이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닥뜨리는 세부 사항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반도로 봐서는 엄청나게 다행인 거죠. 우리한테 운때가 맞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윤석열한테는 운때가 진짜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냥 뭐 중요한 기사는 아닙니다만 내일 당장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일예로서 가져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트럼프 압승. 예. 이것을 압승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제목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눈이 가는 부분은 예상치 못한, 내일 아마 우리나라 언론들로 다 이렇게 쏟아낼 것 같아요. 그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놓지 않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지지했던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중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공정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놓고 한편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그들이 예상하는 결과를 얻는데, 획득하는데 실패하자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난 몰랐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이런 거에 두 분 다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래놓고 다음에 또 반복하거든요. 다음 되면 또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모든 것을 언론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다 지지해줘놓고 또 잘 안 되면은 예상치 못한. 네. 자, 제가 이것을 트럼프가 압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어디 뭐 점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유튜브 상에.
제가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게 전체 맥락에 되게 맞거든요. 또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아니 경합주 7군데서 다 이기면 압승이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한 주에서 뭐 2% 3% 차이로 이기는 것 같아서 간신히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합주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7개 주에서 다 획득했다. 큰 흐름인 것이죠. 이거는 압승이 맞죠. 그래서 그런 흐름은 이미 다 포착이 됐고 그것을 기성의 주류 언론에서 인정하지 않고 경합이다. 뭐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을 도배를 한 것은 뒤에 승리를 트럼프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걱정을 했을 따름이에요. 예, 그 있는 사실을 저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즉 기성 언론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 뉴스를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주워 삼길지 그거 한번 이런 느낌을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참 가관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점이 있었어요. 자, 트럼프의 승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됐거든요. CNN 앵커의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까지. 그렇지만 그 외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고 조용히 선거에 이겼다 한쪽은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포착이 됐었거든요. 아시죠? 며칠 전에 다뤘던 겁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가 ICBM 4발을 발사를 했고 미국에 그걸 가정한 물론 시험 발사입니다. 연습 발사고 북한도 바로 그 다음날 한 발 발사했고 어젠가요? 거기는 또 단거리 탄도탄을 4발 정도 발사했어요. 자, 이것이 미국에 대한 경고다.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순리대로 해라. 장난치지 마라. 자, 그 외에 트럼프가 이기는 경우 왜냐하면 민주당 핵심부에서 미국의 핵심 딥스테이트와 군산 복합체는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긴다는 것을. 그거는 우리 안기부도 알고 있는 거고 전 세계의 각 정부의 수장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한번 뒤틀어 볼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푸틴과 김정은이 이렇게 손잡고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의 강경 분자들을 누르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통상의 아주 일반적인 물론 대형 언론들은 예상 밖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개표도 진행이 돼서 무난하게 승리가 진행이 됐어요. 트럼프 승리로 귀결이 됐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이면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나라가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그만큼 해내기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 보내드렸던 건데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곳에서 예측한 정보입니다. 이게 그대로 정확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쭉 오늘 살펴봤는데 해리스의 득표율은 거의 정확해요. 거의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기에 조금 더해졌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회색으로 짧은 띠들이 쭉 보이는데 이게 결정을 못했다거든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쪽으로 다 갔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조 로간 18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 자, 그리고 미시간에 있는 아랍계 주민들. 그게 지금 표차가 30만 표 차이밖에 안 나요. 미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4% 5% 차이 나는데도 표수로 따지면 몇십만 표가 안 돼요. 30만 표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있는 아랍 이민자들의 표. 예전 같았으면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갈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가자 전쟁 때문에 트럼프로 옮겼었단 말이에요. 자, 그 표만 과거처럼 민주당에 계속 지지를 했었으면은 그 기도 완전히 진짜 판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판이 됐을 텐데 지금 완벽하게 미시간이 트럼프를 지지했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에 있는 노조들이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몇십만 표예요. 그들이 선거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 다뤘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이걸 보여드릴 때 이것도 같이 보여드렸죠. 뉴욕 타임스에서 보여준 거. 10월 24일 날 CNR라는 상당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과 한 건데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이들이 몰라서 틀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틀렸느냐? 아니에요.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이 전 세계 정치권, 특히 미국의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장난질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자, 이 뉴욕 타임즈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도 뭐 한국과 우리나라 한반도 관련돼서 그리고 뭐 미국의 아랍 정책에 관련해서 뉴욕 타임즈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이제는 맞나라고 한 발의 거리를 두고 경계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느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웃기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밑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말로 하면 선관위의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났지만 270석의 대의원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기는 거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던 기준으로 1시간 전에 트럼프 진영에서 이미 당선을 기정사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것을 보도를 합니다. 그게 포브스에서 지금 한 거죠. 25분간 연설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들었습니다. 상당히 들을 만한 내용이 많았어요. 예, 여태까지 쭉 해왔던 발언에서 하나도 어긋난 건 없어요.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걸 개선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이후 다른 동영상에서 사안별로 부딪힐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옆에 바로 보니까 연합뉴스 TV의 기사가 있어요. 이거 거의 같은 시간에 1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32분 전이에요. 포버스에서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한테 당선 확정 연설을 하는 시간보다 늦어요. 30분이나. 근데 제목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미 대선 상황실 트럼프 경합주에서 먼저 선기를 잡았고 8천만 명 사전 투표가 있는데 그게 관건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당선됐다고 결정됐는데 그 30분 후에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가 이런 기사를 실는다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연합뉴스 TV가. 아무리 사전에 기획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던 자료라 하더라도 미국의 상황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 절대 아닌 거죠. 이거는. 예.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의회 상원을 다수당을 탈환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상원의원은 6년 정도 온 것 같아요. 임기가.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매년 선거를 하기 때문에 매년 뭐 25%나 얼마를 정해놓고 매년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반영했을 때 상원도 다수당이 된다. 하원도 이미 다수당이 돼 있죠. 그래서 하원 의장이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하원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원 의장이 국회의장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번에 하원도 일정 부분 선거를 했는데 뭐 공화당이 이겼어요. 자, 상하원을 다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자, 그리고 전체 지지율 면에서 보면은 제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보면은 트럼프가 51.2%, 해리스가 47.2%에 불과해요. 그래서 한 4% 차이로 이겼어요. 이게 공화당 후보가 이런 그 전체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은 20년이 넘었대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상하원, 하원 다 이겼고 트럼프 스스로가 압승을 했고 대형 언론의 말대로 따르자면 예상 다르게 압승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거짓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결과물들이 여론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해왔는데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내일 되면 또 이런 거 나오겠죠. 선거 여론조사가 크게 어긋난 이유는 뭘까?
이렇게 하면서 전파를 잡아먹으면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네, 자 트럼프한테 강력한 힘이 실렸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아직 이런 시간이라 그런지 이 정도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발언을 옮겼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 그대로 옮겼어요. 쌍따옴표 있죠. 제 이 말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대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중단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전쟁을. 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고, 러시아는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푸틴의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과거에 트럼프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면은, 내가 당선만 되더라도 할 일이 지금 두 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두 번째는 남쪽 국경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예, 그 힘이 실려 있죠 지금은. 네,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북한이 같이 이제 러시아랑 지금 손을 잡고 같이 행동을 취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미국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토의 위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밑에 존 볼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북한의 롤이 큰 겁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오는 겁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유럽에서 발을 빼고 미국이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은 미국의 패권이라는 부분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패권에 기대왔던 많은 것들이 무너질 거예요. 거기에는 달러도 포함되어 있어요. 브릭스가 한참 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몰락을 원치 않아요. 그럼 전 세계가 불안해져요. 트럼프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중국은 준비가 덜 돼 있거든요. 미국보다 나은 패권국이 될 거라는 의미가 약속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푸틴이 이야기하는 다원하라는 게 그겁니다. 거기에는 중국의 급부상을 막고 적당한 수준에서 대신 미국이 몰락하는 것도 막는 거예요.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거예요.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뒷골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미국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필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과 푸틴이 손을 잡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건은 아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오겠죠. 예. 그래서 나토의 탈퇴 같이 이렇게 미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 액면으로 그대로 노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에 나토는 붕괴되는 건 분명한데 유럽은 좋아해요. 미국은 저기서 절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패권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편으로 그런 위축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국제정세가 혜택으로 자기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게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맹렬히 섞이는 거예요. 이제 해양 세력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러시아가 길을 풀어줄 겁니다. 브릭스도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중국은 살짝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자, 먼저 이스라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죠.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를 해임했습니다. 이게 아마 가드 전쟁이 있기 전에도 한번 해임이 됐다가 다시 복귀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네타냐후가 법을 개정하려고 했든지 이런 상황에서 내전 직전까지 갔었죠. 그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이 갈란트를 해임했었는데 다시 수용을 했고 이건 다시 자른 겁니다. 예. 이후에 이제 시위가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이것이 네타냐후의 어떤 본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방향성을. 자, 요아프 갈란트는 되게 강경하고 군인 같은 사람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100명 정도의 이스라엘 인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하마스에. 그중에 50명 정도는 폭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거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란트는.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 레바논에 침공한 것은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5만 명을 파견했는데 5개 사단을 일단 후퇴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도 또 이스라엘이 그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의 대선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못하고 있었다면 전혀 거짓말이겠죠. 자, 그 상황에서 갈란트가 취하는 입장은 그런 거예요. 되게 현실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사안들을 봤을 때. 트럼프도 당선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취하는 실용적인 선택은 뭐냐면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그의 부인이 많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죠. 감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윤석열과 김건희랑 상당히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이때까지도 갈란트랑 계속 의견 충돌이 있어 왔지만 지금은 그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예민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기에 갈란트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수용이 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정치적 여건이 바뀌는 것과 맞물려서 네타냐후가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과감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강공으로 간다는 거예요. 강공으로 간다는 것이고 미국 내에 미국의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는 유태인 세력 중에는 이런 네타냐후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근본주의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트럼프와는 갈등 구조가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많다. 일단 이스라엘이 한 방향으로 지금 위험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중국.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군요. 볼까요? 중국 미 대선의 신중한 입장이고 누가 되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관계가 개선된다? 글쎄요. 지금 일단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게 불리해요. 시진핑은 바이든이 나아요. 예.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도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푸틴과 화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푸틴이 길을 쭉 닦아놓은 북한과도 화해가 되겠죠. 종전으로 몽골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북쪽이 막혀요.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그걸 드러내놓고 그러지 그런 걸 목적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단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일부 혜택은 중국한테 갈 거예요. 자, 그런 명분을 중국이 적대적으로 보기는 절대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푸틴의 노련함인데 바이든이 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오면은 푸틴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게 되면 중국한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견제를. 그게 푸틴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은 조금 누르고 또 동시에 미국은 자존심을 지키는 방안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역 전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때 이미 무역 제재를 많이 해서 미국의 하이텍 기업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삼성이 타격받는 것처럼. 자, 그런 점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단기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북 소통하고 그쪽으로 물류망이 확보되면서 미국의 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갈등 국면이 줄어들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만 해협의 긴장 구조 같은 거는 확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됨으로써 중국이 이제 브릭스가 나의 안방이 되지 못할 거예요. 인도하고도 미국이 되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제는 공정 경쟁이에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꺼내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 미국은
푸틴이 이야기하다시피 세계 제1의 강국이에요. 많이 약해졌지만 제공할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달러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달러가 훨씬 더 순화돼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상대를 제어하는 흉기로 사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걸 아마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남북 교류되면서 북한의 투자가 지금 급선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 달러가 돌아야 돼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대안을 찾아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미국으로 데리고 온다. 관세를 높이 때림으로써 미국 기업을 지킨다. 그거 가지고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물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 무역 전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거를 위한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용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자본이 흘러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북한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라시아 대륙망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든이 전쟁하면서 그냥 날려버린 3, 4년 동안 진행됐었어야 될 수소 에너지나 차세대 에너지, 차세대 기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주 산업 같은 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환이 상당히 빨리 발생할 거예요. 자, 거기서 서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고 기업을 육성시키고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은 미국이 나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글로벌화가 덜 돼 있거든요. 예, 그때 정치 구조가 그렇듯.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화해를 빨리 하고 한반도에서 일이 급격하게 빨리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남한의 인프라를 바로 활용하면 돼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다리 놔주고 철도 놔주고 뭐 전기 발전소 건설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남한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건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가 장기적으로 남북 소통을 보고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왔던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해 북부선 철도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망 강화도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지금 다리 북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집중만 하면 1년 만에 다 개통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도 들어오면은 남한 땅에 살면 돼요. 출퇴근하면서 공장만 북한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검증하게 빨리 발생할 수가 있어요. 투자 붐이 불어야 되거든요. 붐이. 지금 트럼프도 오늘 25분짜리 연설에서 이야기했지만 경제 지금 가장 큰 이번에 트럼프 승리의 가장 큰 것은 따지고 보면 돈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단순한 관세 인상과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 들여온다. 이걸로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자, 그러면 해외의 투자처를 발견해서 달러가 거기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달러의 지위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서 달러를 사용하는 방법, 미국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훨씬 순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제 규범화돼야 돼요. 그게 유엔의 혁신이든지 아니면 미국이 브릭스에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돼요. 중국이 어쩔 수 없게. 한반도는 비핵화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트럼프가 미국이 선도적으로 수행해낸다. 그럼 중국 아무리 윤석열이 가서 중국에 가서 빌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그의 속내만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그랬으니까 김건희가 다녀서 비즈니스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그런 데 있어서는 전혀 아니에요. 물론 김건희도 뭐 비빌 때는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때 후보 수락 연설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하니까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김정은도 날 만나고 싶어하고 우린 서로를 그리워하나 봐. 이것은 뭐냐? 그때 종전선언하지 못했던 것, 아까 존 볼턴 같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때는 내 팀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서서 4년 동안 생각해봐도 마땅한 일이었는데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과의 우크라이나 종전과 바로 연계가 돼 있고 미국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 유럽에서에 빠지는 그 빈 공간을 채우고 흘러 넘치고 남을 정도다. 두 가지 일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네타냐후가 강공책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윤석열도 강공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본의 이지바는 나가 떨어졌죠. 최근에 중의원 선거 때문에. 예.
우리 윤석열 외롭습니다 지금. 네,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파고를 견뎌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중요하죠. 방식이. 예, 이미 구석에 몰렸어요.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세계에서 자꾸 없어질 거예요. 한번도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 손 벌려봤자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흐름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